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는 굉장한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김대감은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밤이 너무 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의 잠자리가 영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김대감은 언제나 한숨만 내쉬었지요. 사는 게 즐겁지 않은데 그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에휴, 속궁합도 안 맞는 부인이랑 사려니 한숨만 드는구나. 김대감은 매일매일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다 보니 재미도 감동도 없이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해서 본인의 우울한 속마음을 풀어줄 여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요. 그러던 김대감은 기생집 춘영루의 모란이가 그렇게도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말았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김대감은 마침내 모란이를 찾아 춘영루로 향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춘영루의 모란이가 도대체 누구냐? 한양 최고의 갑부이신 김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모란이렸다. 내가 별 보는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인지라 내 도움이 시급하구나. 어디 소문난 그 솜씨를 한번 부려보거라. 참으로 영광스런 말씀입니다. 허나 아무런 약조 없이는 솜씨를 보일 수 없나이다. 약조라? 그거 참 맹랑하구나. 그래, 어떤 약조를 해주길 바라느냐? 네, 저를 기생집에서 빼내어 대감의 첩으로 삼아주신다면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김대감은 속으로 이것 봐라 하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룻밤 별을 보는 대가로 대감집 첩이 되겠다니 그 대담함에 왠지 더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천천히 모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으면 장미, 일어서면 매화, 그야말로 대단한 미색이었는데요. 심지어 세도가인 김대감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좋다. 오늘 밤 내 솜씨를 한번 보고 소문만큼이나 뛰어나다면 그 약조를 들어주도록 하겠다. 사실 모란이의 제안은 김대감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김대감은 명문가 교수인 부인과의 밤 생활이 시원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어여쁜 모란이가 답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자진해서 옆에 두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하여 둘은 기생집에서 기억에 남을 밤을 보냈답니다. 모란이 덕분에 김대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겪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대감은 두말하지 않고 모란이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제야 모란이를 알게 되었단 말인가? 인생의 절반을 손해본 기분이로구나. 그렇게 뜨거운 날들이 이어졌지요. 김대감은 첩이 된 모란이와 하루가 멀다 하고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모란이도 김대감의 열정에 푹 빠지고 말았지요. 사실 기생으로 살면서 언제나 매너 좋은 손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상 손님을 몇 번 겪어본 모란이에게 김대감은 천사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내심 바라던 바가 맞아 떨어지니 사이가 무척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답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의 정실부인 춘영 마님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인과 소원했던 사이인지라 첩이 생긴 다음에는 마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모란이에 대한 김대감의 총애를 눈치챈 하인들까지 등을 돌리니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님도 김대감과의 궁합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사대부의 부인이라는 채통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마님의 모란이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텅 빈 안방에서 이불만 쥐어뜯던 마님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매일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의 주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장정보다도 말술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은 얼굴도 식힐 겸 마당에 바람을 쐬러 나왔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았는데 웬 사내가 마당 한켠에서 상의를 풀어헤친 채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머스미를 하러 찾아온 강세라는 청년이었지요. 강세는 방이 몹시 더워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성의 탄탄한 몸을 보게 된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강세를 깨우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아. 여기서 이렇게 자면 콧불에 걸릴 걸세. 어서 들어가서 자지 못하겠나. 아니, 마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워낙 건강해서 괜찮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끄덕없으니까요. 그보다 마님이나 좀 들어가십시오. 밤바람에 몸이라도 상하시면 안 될 말이니까요. 강세의 매너 넘치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람한 남성이 매너까지 좋으니 어찌 끌리지 않겠습니까? 허나 마님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세를 끌어들일 꾀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같이 방에 들어가세. 내가 술상을 봐온 게 있으니 한잔하세나. 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세는 좋다고 마님을 따라갔지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강세는 금세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슬며시 마님을 바라보니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술기운에 못 이겼는지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촛불 아래 비친 마님의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탓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올라타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른들의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달도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구름 뒤로 고개를 숨겼지 뭡니까? 사실 마님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세가 움직일 심산으로 자는 척했던 것뿐이었지요. 덕분에 마님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의 일이었지요. 일을 마친 강세가 황급히 빠져나가자 마님은 자리에 누운 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내를 알고 나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거 도저히 오늘 하루만 가지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일은 어찌 그리도 오묘한가. 구름 위를 날아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로구나. 며칠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마님은 밤이 되자마자 강세와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강세가 거나하게 취하자 마님은 또다시 술에 취해 어지럽다며 먼저 잠이 든 척을 했지요. 그 아름다운 자태에 홀린 그는 또다시 어른의 시간을 가지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후 강세가 물러가자 마님은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두근거린 일이 또 있을까? 알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아버렸으니 이젠 돌아갈 수가 없구나. 여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며 마님은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술상을 봐서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요. 뭔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벼랑간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을 찾아갔지요. 영감, 그거 아시오? 우리 집 머슴 중에 그 강세라는 놈이 있지 않소? 그런데 이놈이 당신 첩 모란이의 방을 매일같이 기웃거리는데 이거 괜찮을런지 모르겠소. 이러다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강세 버릇을 좀 고쳐놔야 하지 않겠어요? 뭐시? 잿간놈이 감히 모란이를?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마님의 말을 믿은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다른 머슴들을 풀어 강세를 잡아온 김대감은 그대로 멍석마리를 명했답니다. 감히 내 첩을 넘봐? 내 놈이 죽고 싶은 개로구나. 대감님, 억울합니다요. 제가 작은 마님을 넘보다니요. 듣기 싫다. 저놈이 아주 숨이 끊어질 만큼 때려주지 못하겠느냐? 강세를 죽게 때린다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은 놀란 척 김대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영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치다니요. 행여 모란이한테까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요. 김대감은 마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강세가 딱 안 죽을 만큼만 두들기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강세는 흠씬 얻어맞았지요. 쏟아지는 메타작에 정신을 잃은 강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강세가 뻗어버리자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강세를 들어다 마을 바깥으로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마님은 옳다구나 하면서 대감에게 쫓겨난 강세를 은밀히 따라갔습니다. 마님은 흠씬 두들겨 맞은 강세를 데려다가 사전에 미리 마련해둔 거처에 눕혔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슬퍼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강세를 간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세는 마님의 은혜의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아니 저처럼 하찮은 머슴을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다니요. 이러다 마님까지 대감님 노여움을 사면 어떡합니까? 강세 내가 다쳤는데 그것이 대수냐? 내가 사흘에 한 번 먹을 것이랑 약을 가지고 올 터이니 넌 아무 말 말고 몸조리나 잘하거라. 고맙습니다요, 마님.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그 뒤로 마님은 약조대로 사흘에 한 번씩 강세를 찾아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둘은 금세 뜨거운 사이가 되었지요. 대감은 여전히 마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마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쇠 같은 남자인 강세가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김대감과 모란이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모란이 저 앙큼한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구나.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던 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강세를 찾아갔지요. 마님은 강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님이 울기 시작하자 강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아니, 마님. 어인 일로 그리도 슬피 우십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 강세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이냐? 정말 날 위해 뭐든 할 수 있겠느냐? 강세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마님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집안에 첫 모란이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감은 모란이만 찾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감의 총애를 잃고 뒤로 밀려나니 이제는 하인들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서름을 받으며 어찌 살란 말이냐? 아니,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한강수에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강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마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말한 강세는 마님을 위해 자기가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님도 그런 강세를 향해 일이 잘 되면 너에게도 크게 한 재산 떼어주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는 날이 시퍼런 낫을 들고 김대감 댁 땀을 넘었습니다. 김대감을 홀린 모란이 그 요망한 계집을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지요. 홍 모란이를 치고 나서 붙잡히더라도 마님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지체 없이 모란이가 차지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대감이 모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강세는 문 밖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 그나저나 강세는 왜 쫓아내신 겁니까? 강세 그 녀석이 널 넘보았는데 내가 어찌 녀석을 집안에 두겠느냐? 그놈은 원래 죽을 놈을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뇨.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흥, 안사람이 말해준 덕분에 알 수 있었지. 나도 우리 안사람이 아니었다면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강세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강세가 모란이를 넘보고 있었다는 모함을 한 사람은 바로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강세를 얻는 동시에 모란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런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님의 속셈을 눈치챈 강세는 마음속에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세는 숨어서 이를 갈아붙이고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모란이는 화가 잔뜩 난 대감의 명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밖으로 내쳐져 쓸쓸히 떠나는 모란이를 보며 마님은 득이만만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기쁨에 가득 찬 마님은 곧장 강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세와 즐겁게 회포를 풀 생각이었지요.
헌데 마침 강쇠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제나 저제나 강쇠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초가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고개를 돌린 마님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대감과 모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강쇠는 몰래 김대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마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고해 바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던 김대감은 강쇠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이 그렇게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부 알았으니 대처를 해야만 했지요. 질투심에 미쳐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여봐라. 이 못된 여자를 당장 잡아다가 집에서 쫓아내거라. 김대감의 호령의 머슴들이 물려와 마님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세간살이를 몽땅 들어다 마님과 함께 동구 밖으로 내버리고 말았지요. 마님은 그렇게 초주검이 되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이를 그르치고 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후 모란이는 마님의 빈자리를 차지해 대감의 정실 부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흉계를 솔직히 고백해준 강쇠에게는 쌀섬을 100섬이나 주었지요. 이걸로 강쇠는 새로운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비록 아름다운 마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또다시 마님에게 휘둘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욕심이 화를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님이 강쇠와의 알콩달콩함에 만족을 했다면 대감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다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경계해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